자, 이제 수능 파이널을 위해서 언어 매체를 정리하는데 입에서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결국 그 수능을 준비하는 언어 매체에서 이제 문법 파트인데 결국은 내용은 여기 압축적으로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하면 되죠. 자, 일단 오늘의 강의 내용은 문장 성분 중에서 목적어와 보어에 대해서 합니다. 자, 목적어 한번 좀 볼까요? 자, 목적어. 서술의 동자. 요건 뭐 일반적인 거고, 채은이나 채은구시는 군한절에 목적조. 자, 을을 붙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격조사 을을 붙여서 한다라는 점. 그리고 요게 첫 번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생략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생략이 가능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어요. 목적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생략이 되거나 보조사가 붙는 목적어의 문장을 조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또 정리 들어가죠. 오늘 해야 되는 거 가로칠 2번에서 첫 번째 목적어 부분에서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타동사죠. 타동사 가 쓰이는 문장이에요. 타동사가 서술어가 됩니다.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행 형태를 보면 그 구조를 보면 저기 있는 것처럼 체언에다가 명사, 대명사, 수사겠죠. 체언 플러스 을을 목적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저기 있는 거 정리하는데 목적격조사 을이 붙는데 자, 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받침이 있을 때, 즉 뭡니까? 끝소리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단어에 받침이 있는 거죠. 받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르이라고 하는 것은 앞 단어에 체언이겠죠? 체언이라기보다 요 목적격 조사에 있는 체언 플러스 목적격 조사 하나 앞에 있는 그 문장 성분이 받침이 없는 경우입니다. 받침이 없는 경우. 그래서 빵을 먹었다 해서 여기 빵이라고 할 때 요거 받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음 세 번째 실현 형태를 보면 체언 플러스 목적격 조사가 일반적이지만 또 체언 플러스 보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죠. 보조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는 만도. 요것이 주어 자리에도 붙을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네 번째는 체언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인데 이게 바로 저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목적격 조사가 생략이 된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목적격 조사 생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문장의 흐름상 그거를 좀 짐작해야 됩니다. 의미를 짐작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 이제 보어로 넘어가죠. 보어가 나오는 경우는 좀 별로 없는데 요거는 여기서 좀 정리해 볼까요? 자, 되다 아니다가 요게 뭐다? 자, 요것이 서술어예요. 되다 아니다의 그 서술어 앞에 쓰이는 것이 보어이죠. 그 다음에 복격조사 이가가 붙어요. 다시 한번 복격조사 이가가 붙을 수가 있고 됐나요? 그 다음에 복격조사는 생략될 수도 있어요. 저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네요. 되다 아니다. 그 다음에 복격조사 이가가 주로 쓰여요. 주격조사 헷갈리죠. 그래서 이 복격조사는 주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미상 구체적인 의미를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생략 가능해요. 그 다음에 보조사 은는 만도가 대신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여기다 써놨는데 보어는 굳이 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밑줄 자체로 아마 잘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됐나요?
자, 됐으면, 만약에, 그런데 여기 또, 부호는 굉장히 좀 특수하고 구체적인 건데, 저 되다, 아니다, 서술어가 있어도 부사격 조사가 쓰이지 않고, 복격 조사가 쓰이지 않고, 부사격 조사가 붙은 거는 그건 또 부사어예요. 그래서 격조사, 복격 조사, 이가, 또는 보조사, 은는만도,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생략될 수도 있을 때, 저 때 헷갈릴 수 있는 것이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고 서술어가 가는 거, 보어가 아닌 부사어가 되는 것을 좀 조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복격조사 이가가 붙은 거, 그죠? 네, 생략도 가능하지만 보조사가 붙은 것, 이것 뺀 나머지는 부사어로 취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출제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이번에 해야 될 건 이제 3번 파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역시 관용어죠. 네, 관용어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문제 나오면 우리에게 좀 괴로움을 줄 수 있어요. 자, 이 수식어에 해당되는, 수식 성분에 해당되는 관용어와 부사어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용어는 속된 말로 체언을 꾸며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체언을 꾸며준다, 명사, 대명사, 수사, 요거를 꾸며준다라는 건데, 그래서 체언을 꾸민다라는 거 관용, 아티클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다음에 관용어가 되는 것은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 체언이 그대로 관용어로 쓰이는 두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언의 관용격 조사 의가 붙은 경우, 의가 결합된 경우, 그 다음에 용언의 관용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쭉 갈까요? 니은, 리을, 던, 요거에 붙는 거죠. 그래서 관용사가 그대로 관용어 첫 번째, 체언이 그대로 관용어 두 번째, 그 다음에 관용격 조사죠. 네, 체언의 관용격 조사 의가 붙는 경우, 그 다음에 용언의 관용사형, 니은, 리을, 던, 요건데 요거는 생각보다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한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시 관용어로 좀 정리를 하죠. 첫 번째 있는 관용어의 형태를 다시 한번 쓰면서 머릿속에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관용어의 특징 중에서 저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관용사 단독이 관용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용사 단독이라고 써놓을 거예요. 관용사 단독이 관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사가 관용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기 있는 것처럼 체언에 뭔가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언 플러스 의가 붙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체언 플러스 이 의가 바로 관형격 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용어가 되는 경우, 됐나요? 그 다음에 그죠? 저기 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순서적으로 봐서 체언과 관용격 조사가 붙었는데 체언 단독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언이 있으니까 그냥 단독을 여기에다 씁시다. 이거는 관용격 조사 의를 생략하는 겁니다. 이건요. 만약에 생략됐다라고 하면 관용격 조사 의가 생략이 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관용격 조사 의를 생략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생략되는 부분이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걸리거나 헷갈릴 수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자, 네 번째로 가면 자, 저기 있는 것처럼 이제 용언이 문제가 되는데 용언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 거죠. 용언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용어가 되는 건데 관형사형 어미는 니은, 리을, 의 빼고 니은, 리을, 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니은과 리을, 던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는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 리을, 던는 이렇게 붙는 형태가 되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단독으로 쓰이는 것에서 관형사 단독하고
체언 단독 요거죠. 아무튼 관용어가 쓰이는 거는 요 단독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관용사 자체가 뭐 새 옷, 뭐 헌 옷,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용사가 관용어로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헷갈려요. 요 두 개가. 그 다음에 생략되는 경우, 또 생략되는 경우, 관용격조사 의가 생략되는 경우도 헷갈린다 해서 1번, 2번, 3번이 한꺼번에 있으면 헷갈려요. 종류가 다르다고 또 구분을 해야 되니까 요거 조심하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잠깐 좀 체크 좀 더 해볼까요? 관용사가 관용어가 됐네요. 네, 관용사가 관용어가 됐네요. 그래서 관용사하고 관용어를 좀 구분합시다. 관용사, 관용어를 좀 구분할 건데, 자, 관용사는 우리 그 품사편에서 할 때, 요거는 품사에 해당이 되죠. 네, 품사에 해당이 되고, 주로 의존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의존명사 꾸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용사, 여기 관용어죠. 똑같이 썼네요. 그래서 여기 관용어. 자, 관용어는 문장 성분이에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문장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요거는 주로 명사, 체언을 꾸며주는 거죠. 네, 체언을 수식합니다. 그 중에서도 명사 계열이죠. 물론 대명사 수사도 가능하지만 명사 계열을 꾸며주는 것이 관용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면 그 관용어 안에 관용사가 부분집합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관용어라고 하는 큰 그룹의 큰 울타리에 관용사가 이렇게 계란의 노른자처럼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관용어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 넓은 개념이죠. 넓은 개념입니다. 기왕 하는 거 이제 곧 부사로도 넘어가죠. 부사가 좀 출제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부사어를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부사어 다음 넘어갈 준비하고. 자, 부사어인가요? 네, 부사어로 이제 넘어가죠. 네, 주로 용언을 꾸며줍니다. 용언을 꾸미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부사어의 기능이에요. 근데 관용사라든가 다른 부사, 절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한다라고 해서 올라운드로 꾸며줄 수 있어요. 네, 올라운드로 꾸며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 관용사가 관용어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체언의 부사격조사가 결합이 돼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언의 부사형, 그래서 용언의 부사형 어미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부사어가 되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많고 다양해요. 그리고 부사어는 부속성분에 해당이 됩니다. 부속성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속성분이다라고 하는 건 필수적이지 않다. 결국 생략이 가능해요. 부사어는 생략해도 문장 전체 의미를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점, 부속성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자리 서술어죠. 네, 세자리 서술어는 반드시 세자리 서술어에서는 반드시 무슨 부사어가 필요하다, 필수적 부사어라고 생략하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7번째죠. 그 다음 두자리 서술어에서도 일부에서 서술어가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밑으로 볼까요? 네, 이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부사어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3번이죠. 그래서 여기 좀 지워서 다시 부사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하기 좋게 압축해 보겠습니다.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3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두 번째 부사어예요. 일단 구조는 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 번호 있는 거 그대로 좀 한번 오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사 단독이 부사가 단독적으로 쓰여서 부사어가 되는 경우가 있죠. 부사어가 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는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여기에다가 부사격 조사가 붙게 됩니다. 부사격 조사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가 워낙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뭐에게 또 뭐뭐게 등등등 이렇게 다양할 겁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헷갈리는 게 뭐뭐와 이런 식으로 나는 철수와 친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체언에 이어서 또 들어갈 내용. 체언 단독입니다. 부사격 조사가 있지만 체언 단독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사격 조사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죠. 이 생략 부분이 좀 우리를 괴롭게 만들 수 있다. 부사격 조사 생략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문맥상 짐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항상 생략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조사가 붙을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용언의 체언의 부사격 조사, 용언의 부사형인데 여기 좀 빠졌네요. 그래서 네 번째 구조만 좀 보는 건데 부사에 보조사 은는만도도 붙을 수 있습니다. 보조사 은는만도죠. 다시 한번 보조사가 이게 올라운드예요. 그래서 은는만도 요 계열들이 붙을 수 있는 것이 또 부사어가 될 수가 있어요. 부사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저기 구조로 보니까 용언의 부사형이라고 그랬죠. 용언의 부사형인데 자, 용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가 용언의 부사형입니다. 부사격 조사가 부사형 어미죠. 부사격 조사 앞에 있었고 부사형 어미인데 얘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부사어가 나오면 얘가 출제 포인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 좀 조심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형 어미는 뭐가 있습니까? 뭐뭐이, 뭐뭐리, 뭐뭐게 저 앞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뭐뭐도로 이런 식으로 부사형 어미가 붙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붙을 수 있다라는 점, 부사어의 구조를 좀 체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저기 부속성분이어서 생략이 가능하다는데 저런 건 저기서 알아두고 다시 이제 좀 참고로 해서 부사와 부사어를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부사와 부사어를 좀 구분하는데 당연히 부사는 품사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거는 문장 성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문장 성분에 해당이 되는데 둘 다 굉장히 다양하게 다른 품사라든가 문장 성분을 꾸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사어라고 하는 큰 울타리에 부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품사가 부분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참고되는 것은 요것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체언 수식 부사와 용언 수식 부사가 좀 있습니다. 해서 체언 수식 부사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 그 다음에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인데 체언 수식 부사 대부분은 용언을 수식하는 거예요.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해서 종류를 좀 체크하려고 합니다. 자, 겨우, 다만 좀 정리해볼까? 겨우, 다만,
단지, 바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죠. 이런 표현들이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부사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아주도 있죠. 아주 오랫동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다음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노래 제목이죠, 옛날에.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런 등등의 부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은 체언 수식 부사라고 해서 요거의 뜻은 뭐냐면 용언도 수식하지만, 용언도 수식 꾸며주지만,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체언, 수식도 한다라고 이해해두면 될까요? 체언만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기본적으로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인데 체언 수식도 하는 것을 좀 알아두자. 겨우, 다만, 단지, 바로, 아주, 오직, 특히. 시험 문제 내기 좋은 예시들이거든요. 흔히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거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사어까지 좀 훑어봤습니다.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꼭 실력 향상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마지막 파이널 점검이니까 파이널 점검할 때 이런 거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공부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어가 있는데 독립어는 대부분 잘 수업을 안 하거나 무시하고 넘어가거나 해도 그냥 읽고 후루룩 넘어가죠. 한 번만, 파이널이니까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요것도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독립어. 문법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이에요.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직접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독립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바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독립어는 문장 맨 앞에서 문장 맨 앞이죠. 자, 요게 1번, 요게 2번. 문장 맨 앞에 위치하지만 문장의 중간이나 끝에도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독립어로 쓰여요. 그래서 독립어로 쓰이는 것. 체언의 단독 형태나 체언의 단독 4번이죠. 그 다음에 체언의 혹격조사 아야 여가 붙어서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독립어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이제 파이널이면 다시 이거를 볼 기회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론적으로는 네 일생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역시 이제 4번으로 넘어가서 독립어죠. 4번에 독립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리를 하는데, 자, 구조입니다. 일단 감탄사 단독이 쓰이고 있겠죠. 감탄사 단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뭐 어머나, 뭐 이런 거, 그런 걸 단독 사용하는 거죠. 감탄사 단독.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요거죠. 저기 설명했었던 것이 체언에다가 혹격조사, 혹격은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체언에다가 혹격조사가 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격조사는 그랬구나, 또는 야, 그죠? 그 다음에 이여, 또는 이시여, 하늘이시여,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당신이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까요? 체언 플러스 혹격조사에서 체언 단독입니다. 저 바로 앞에 혹격조사 있었던 게 2번에 있었죠. 체언 단독은 혹격조사가 생략이 되는 거예요. 아야, 이여, 이시여가 생략되는 겁니다. 혹격조사, 생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네, 체언 단독인데 역시 체언 단독인데 요거 제시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제시어인데 체언 단독과 제시어는 거의 비슷해요. 제시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숨겨진 개념이죠. 그래서 뭡니까? 제시어인데 이 제시어도 체언 단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거 제시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장 성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분 강조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 그 성분 자체나 대등한 성분을 따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그 성분 자체나 또는 다른 성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대등한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등한 성분을 따로 내세우는 일이다. 따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제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예시로 들어갑니다. 우리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수필의 글 일부를 보겠습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하는 거예요. 이는 듣기만 하여도 설레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듣기만 하여도 설레는 말이다. 요거까지 다 써봤네요. 한번. 자, 여러분들의 청춘에서 이 청춘 요게 바로 제시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품사는 뭡니까? 요거 품사는 명사이지만 문장 성분인가요?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은 독립어로 되는 건데 이 문장 성분 파트에서 이거를 제시어라고 얘기합니다. 독립어이면서도 요게 제시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이다 라고 해서 그렇군. 강조하기 위해서 대등한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청춘 요겁니다. 요것이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 요거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청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어로 내세운 거예요. 여기에서 문맥상 주어는 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청춘이 바로 독립어이자 제시어에 해당이 됩니다. 쉼표도 있고 하니까 요게 어려운 게 아닌데 처음에 보면 읽고 시간 걸릴 수 있으니까 시간 걸리지 말라고 이런 거 있다고 좀 알려준 거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독립어 다음으로 넘어갈 건 문장의 구조, 혼문장과 겹문장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